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야기를 했죠. 분양가가 떨어지면 건설사가 줄줄이 폭망하는 구조이다. 근데 지금은 분양가를 안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남 3구 제외하고는 강남 3구에 워낙 거품이 많이 꼈으니까 그게 상대적으로 덜 보이는 데다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이죠. 강남 3구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들은 매매가보다 분양가가 높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분양을 받느니 당장 들어갈 수 있는 내 집을 사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가 있죠. 물론 조금은 더 구축이 빠르게 오겠지만. 근데 현재 새롭게 짓고 있는 집들은 더 믿음이 안 가죠. 레미안 원베일리는 냄새가 나. 또 천장에서 물 새는 곳들 한두 군데 아니야. 타일 떨어져. 바닥에 공 굴러가. 곰팡이는 그냥 곰팡이 정도의 하자밖에 없네 라고 안심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하자가 많은 상황이라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분양가를 낮추면 줄줄이 폭망한다고 해서 분양가를 안 낮추고 있지만 분양가를 안 낮춰도 줄줄이 폭망하고 있죠. 자, 올해 정초부터 지금 46건의 건설사가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시공능력 176위와 179위인 인천 영동건설과 울산 부강종합건설이 지금 폐업을 했다. 작년도 폐업 건수는 2006년 이후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 올해 벌써 1월 다 가지도 않았죠? 그러면은 작년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소리죠. 괜히 저희가 저축은행 사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뭐 기우제라고 하지 말고 이건 예측이에요. 당연히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건설 시장은 그만큼의 수익이 안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런 시기에 또 금리까지 올라갔으니까 PF 금리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공급 부족일 때 오히려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죠. 그대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줄줄이 폐업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 태형건설 같은 경우는 어때요? 태형건설 부실 사업장 정리가 똑바로 일어나겠냐. 부실 PF로 분류된 사업장은 브릿지론이 본 PF로 넘어가지 못하거나 혹은 분양률이 저조해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업장인데 이걸 어디서 가져가겠냐. 굉장히 헐값에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헐값에 나와서 분양가가 떨어지는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근데 정부는 공적 자금을 투입하지 않겠다고 했죠. 그러면은 워크아웃을 시켜주면은 떨어져서 피해 보는 것을 태형건설이 보는 게 아니라 은행이나 증권사 등 PF 대출을 실행한 기관들이 손실을 떠안게 되죠. 가장 문제는요, 건설사가 무너지는 것보다 그 피해가 금융권으로 번져 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워크아웃이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은 태형건설은 좀 천천히 무너지겠지만 금융권의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이 상황에서도 정신 못 차리고 뭐 하고 있어요? 임금을 어음으로 주고 있다.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월부터 임금 못 받았고 지금 임금을 어음으로 지급을 한다. 근데 월급을 어음으로 준다고 해서 한 3개월 있다 찾아 쓸 수 있게 해줘봐요. 누가 일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업장들 더 중단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보다 지금 건설사의 위기를 가장 크게 나타내는 지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신탁 개정 대여금이 폭증을 했다고 합니다. 신탁사를 끼고 하는 시행사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신탁사를 끼고 했으면은 이 부실이 신탁사까지 번질 수도 있고 신탁사를 꼈다는 것 자체가 무슨 소리예요? 감당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1년 새 신탁 개정대가 1000% 이상 급증한 이유는 차입형 신탁의 증가 영향이 크고 이 차입형 책준형 신탁들 이런 것들이 부실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탁이라는 건 쉽게 이야기해서 일종의 보증인 내세운 겁니다. 신탁사가 어느 정도 금액을 받는 대신에 그 신탁사가 위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증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보증으로 대출을 받는 쪽은 보통 어디서 보증인 세워서 대출받아요? 사채나 이런 데에서 보증인 세워서 대출받죠. 왜냐면 이 사람이 대출을 못 갚을 것 같으니까 1금융, 2금융 이런 데서 다 못 받아서 나중에 사채까지 가가지고 너 안 되면은 보증인이라도 데리고 와 라고 해서 대출을 받는 것처럼 지금 신탁 개정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는요, 보증인 안 세우고는 대출받기 쉽지 않다는 소리죠. 보증인을 자꾸 세운다는 것 자체가 위기가 크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신용이 탄탄한 사람들이 보증인 세워가지고 굳이 대출받을 필요 없어요. 내가 신용이고 내가 보증인데 이런 상황이고요. 돈 구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중견 건설사들이 채권과 기업 어음 차원이 안 돼서 발을 구르고 있다. 회사채 시장이 지금 효과가 좋게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건설사들은 회사채가 문제가 생겼다는 소리죠. 회사채가 지금 완판 행렬이 이어지고 있어서 그나마 금리가 어느 정도 억눌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건설사들은 회사채를 발행하기 쉽지 않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태형건설 터졌으니까. 태형건설이 터진 이유는요, 분양가가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너무 심하니까. 그 거품이 심한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갈 때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고, 그러니까 채권시장 불안 커져가면서 단기 자금으로 계속 은행권에게 발행을 못하게 하니까 단기 자금으로 계속 연장하게 되니까 매년 만기가 대량으로 돌아오고, 이런 상황에서 회사채랑 경쟁을 해야 되죠. 건설사도 일정의 회사채이기 때문에. 그런데 태형건설 터져버렸으니까 신뢰도도 뚝 떨어졌죠.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마침 또 신세계건설 이야기해 주셨지만 저희가 신세계건설이 위험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형처럼 문제 터지지 않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지금 자금을 확보하고 있죠. 1,400억 원대 PF 대출 만기 연쟁에 실패해서 공매 절차 앞두고 있고, 그러니까 자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2,000억 원 규모의 3호 사채를 발행을 했다. 어디에요? 그룹 계열사인 신세계 INC가 1,400억, 6,000억 채권을 매입해서 2,000억을 마련했다. 아까 롯데도 물어보셨지만 롯데도 그렇고 신세계도 그렇고 건설사가 계열이니까 본사에서 발행을 해줘가지고 사주는 형식으로 계속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거다. 건설업 쪽에 돈을 자꾸 넣고 있는 거예요. 너무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런 식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또 매각도 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왜냐면 부채 비율이 태형건설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 거고요. 또 일부는 사업을 멈추기도 하죠. 저번에 질문하신 분도 있었지만 가정지구 우미린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이거 뭐예요? 사전 청약 이후 본청약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전 청약 중에서도 저희가 공공만 받으라 그러죠. 비유가 뭐예요? 공공은 사전 청약 취소에도 페널티가 없지만 민간은 취소 페널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민간 사전 청약의 경우 청약 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 그래서 다른 사전 청약은 물론 본 청약도 신청이 불가하다.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 계약 취소를 알리는 공문에 사전 청약 당첨자들에게 보냈고, 건설사가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어서 사업 취소를 결정했고, 문제는 이 명단 삭제나 계좌 부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이게 확실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방적으로 통보를 냈단 소리예요. 저거 똑바로 안 되면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 보상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사업을 하다가 멈추는 곳들도 많지만 아예 하려다가 시작도 안 하는 곳들도 많다. 왜냐면 지금 해봤자 돈이 안 된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거 손실만 커지겠구나, 미분양 나면은 뒤집어 쓰겠구나. 인천 지금 상황 어때요? 송도 집값 어때요? 가정이지구 가장 가까운 신도시 중에서 청라나 루원시티 집값 어때요? 또 뭐 검단 집값 어때요? 다 지금 흘러내리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비싸게 분양하면은 분양이 안 될 테고, 싸게 분양하면은 수익성이 안 될 테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포기를 한 거예요. 아예 시작도 전에 포기를 한 거지. 그나마 다행인 점은 뭐예요? 시작하고 매여 있는 분들이 많이 묶였다가 멈추는 것보다는 낫다. 근데 그런 것들도 천지죠. 이번에 한국건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댓글 달아주시더만요. 실제 피해자라는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거기 분양 받았는데 75만원 중도금 이자가 나왔다. 중도금 무이자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공사 중단되는 곳, 시작도 전에 멈추는 곳, 시작하고 멈추는 곳, 시작하려고 했는데 시작 계속 못해가지고 불이진원 연장되면서 이자만 내는 곳, 이런 것들이 지금 곳곳에 태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F, 요즘에 PF 이야기 여기저기서 이제서야 이슈가 되니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저희는 전부터 계속했어요. PF 문제 터진다고. 근데 지금도 보시면은 PF 문제 어마어마하죠. 2금융권에서 1금융권도 꽤 많이 빌려줬는데 그래도 1금융권은 체력이 돼요. 총량에 비해서는 크지 않다. 근데 2금융권 같은 경우는 가진 자기 자본 대비 PF 비중도 크고 위험 PF를 많이 빌려줬죠. 이런 상황이 된 거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런 것들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터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작년에 건설사 살리려고 정책들이 그렇게 많이 썼고, 저기 부일남 정택시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집값이 저점 찍고 바닥 찍고 올라간다, 올라가는 지역들은 다 저점 찍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었죠. 떨어지는 곳들이 아직 더 많아서 그런 곳들은 더 보셔야 되고, 바닥 찍고 지금 올라가는 곳들은 임장 돌아보셔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저 정도였고 역대 최악이었고, 올해는 작년을 넘어설 상황인 거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청약시장이 어느 정도 열풍이 불어주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청약시장 상황 어때요? 청약이 흥행을 했어도 완판이 되지 않는다. 지금 서울에서도 무수인 청약을 동작구,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그 다음에 이문, 아이파크 자이, 이편한 세상, 답심리, 아르트 포레,
이런 것들, 서울에서 원래 이런 일은 없었죠. 저런 것들도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파는커녕 계속 지금 미달이 나고 있어요. 문제는 과거 둔촌주공 살리기처럼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청약통장 어때요? 76만 명이 작년에 청약통장 해지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도 가입하신 분이 2,561만 3,522명이긴 한데 감소가 76만이나 됐다는 소리예요. 아예 청약시장을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소리죠. 왜냐면 매매가보다 비싼데. 그리고 오히려 21년도보다 하락기가 되니까 감소폭이 훨씬 더 커졌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는 소리죠. 청약시장 계속 저렇게 안 될 텐데 내가 청약통장 들고 있어서 뭐해. 차라리 금리 더 높은 거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청약통장 자꾸 빠져나가는 거 막기 위해서 청년 드림통장 뭐 이런 거 만들려고 하는데 뭐 말씀드리지만 청약통장을 함부로 해지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청약을 받으시란 말씀이 아니라 청약통장은 당장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몰라요. 매매도 고려하고 분양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매매값이 너무 오르는데 분양값이 아직 안 올랐다. 저점 찍고 나서 정상화되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럴 때는 분양을 받는 게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쉽게 포기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약통장은 보통 어떤 식의 포기를 하느냐? 상황이 좋지 않아서. 청약통장에 있는 돈이라도 꺼내다 써야 될 정도로 힘든 분들도 많이 늘어났다는 소리예요. 이런 부분까지 잘 생각해 보시면은 PF 안전하다 이런 말에 넘어갈 게 아니라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몇 년 전부터 경고 드렸어요. PF 문제 터진다. 그게 23년도 계속 나타나고 있죠. 올해도 마찬가지고. 이제 와서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안전하니까 안심하세요 라고 말하는 곳들이 맞겠어요? 아니면은 그 전부터 이런 상황도 생기고 그러면 당연히 공급은 줄어드는데 공급이 줄어드는 이유는 분양이 돈이 안 되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안 사기 때문이라서 공급 부족일 때 오히려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상황대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예측한 우리의 말을 믿어야 되냐. 이런 것들 잘 보시면요. 지금 분양받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고 그 다음에 건설사 위기가 지금 이금융권으로 번지고 있고 이금융권에서 건설사 터지기 시작하면은 이거 금융위기 옵니다. 저축은행 사태처럼. 그때보다 더 세게 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금융위기가 왔을 때 자산 가격이 올라간 나라가 있었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역사가 있었냐.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렇게 될 것은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아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